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켈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분들,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2026년 1월, 2월 두 달간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입니다. 2026년의 새로운 인연 첫 번째 리딩인데요. 여러분에게 노크할 새로운 사랑은 어떤 분인지 이제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토마토, 두 번째 타자기, 세 번째 기린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26년 1월, 2월 두 달간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 첫 번째 토마토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의 첫 번째 새로운 인연 리딩입니다. 2026년 이쁜 사랑 많이 하시길 바라면서 카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노크를 할지 먼저 이분의 캐릭터를 좀 보겠습니다. 이 카드는 이제 타로 카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만 봐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변에서 외부에서 이분을 바라볼 때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판 같은 거겠죠. 아주 개구장이스러운 그런 미소를 짓고 있어요. 외모나 분위기에서 상당히 쾌활하고 귀여운 느낌을 갖고 계신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이 또 의외로 주변의 평판이 상당히 좋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분이 갖고 있는 내면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면은 어떤 분인지 카드를 열게요. 이건 뭐죠, 여러분? 자, 제가 느껴지는 요 두 장의 차이는요, 오른쪽의 카드, 그러니까 내면의 카드도 미소를 짓고는 있는데요, 다소 억지스러워요. 그죠? 그런데 겉으로는 상당히 쾌활하게 웃고 있잖아요. 겉모습은 눈을 감고 있고 내면에 눈을 뜨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 사람에게 편견을 가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이 상당히 친절하고 쾌활하게 대해주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도로 분쟁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듯한 느낌의 얼굴인데 좀 꿰뚫어 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약간은 음흉해요. 그죠? 표정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당히 귀여우신 분인 것 같고 쾌활하실 것 같습니다. 웃어준다는 포인트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큰 게 뭐냐면 이런 분들이 주변의 사람들하고 사귀는 걸 잘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하는 이야기에 동조해주고 잘 웃어주는 분한테 이렇게 마음이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캐릭터가 이분의 무기일 수도 있다.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카드를 열어봅시다. 12번째 하우스가 나옵니다. 자, 일단은 12번째 집은 네이털 차트의 12번째 집이고요. 12번째 집은 마지막 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게 1번 집이죠. 그래서 이게 별자리로 볼 때는 물고기 자리의 집입니다. 이 12번째 집이 갖고 있는 좀 큰 의미는 여기 적혀 있죠. 에스케이프라고, 이제 탈출인데요. 1번 집부터, 그러니까 양자리서부터 쭉 이렇게 돌아오면서 11자리의 집을 거친 거잖아요. 뭐 중간에 황소도 있었고 정갈도 있었고 사수도 있었고 뭐 이런 걸 다 거치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고 많은 것을 깨닫고 할 만큼을 했고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이 12번째 집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키워드는 내가 할 건 다 했다예요. 내가 여기서 더 이상 할 게 없어. 나는 여기서 다 불태웠어.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어떤 누군가와 사귄다라고 볼 때 그 관계가 계속 잘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어렵게 가는 관계들도 있잖아요. 거기서 나는 노력했어. 나는 할 건 다 했어. 라고 할 때 이제 너와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뭐 내가 혼자서 지내든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 이제는 뭔가를 정리하겠다 라는 그런 느낌의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게 저는 이분의 어떤 상태를 보고 싶어서 꺼낸 것도 있지만 이분의 어떤 성격이라고 볼 때는요, 이분이 뭔가 이렇게 쭉
잘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행동을 좀 바꿔버리는 그런 패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 집 어디야? 라고 했는데 나 제주도야. 제주도에 왜 갔어? 언제 와? 아, 나 여기 한 달 살기 하러 왔는데? 한 달이나 살 거라고? 왜 안 돼? 아니, 뭐 안 될 건 없는데 너무 뜬금없어서. 약간 그런 느낌의 에너지가 바로 이 12번째 집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털고 떠난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집이 12번째 집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표정도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표현하면 가식이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자, 옆에 이분이 어떤 성격을 가지시고 계신 분인지 카드를 조금 더 열면서 따라가 볼게요. 커션이 있어요. 그렇군요. 뭔가 뭐지? 2026년 첫 번째 리딩이잖아요. 새로운 인연 뭔가 좀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또 이런 게 나오네. 코션 경고가 있고요. 서렌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 겪어봐야 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도 틀린 게 겪어봐도 모르는 게 사람이다 라는 말이 원래는 정답이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이분이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표정도 좀 그렇고 12번째 집도 솔직히 알 수 없는 집이에요. 미스테리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좀 쉽지는 않을 분입니다. 물론 뭐 여러분이 1월, 2월에 이분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귄다라는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알고 끝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럼 이제 3, 4월에 또 새로운 인연 만나면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밑밥을 까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을 일단 조심하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조심하라. 그리고 이 복종이라는 이 카드는 솔직히 이분의 성격 자체가 어디엔가 많이 의존하거나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좀 심오합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봤을 때 뭐 저 사람은 뭐 다혈질이다, 저 사람은 욱하는 성격이 있다, 하지만 너무 착하다, 뭐 시원시원하다, 뭐 이런 어떤 단어를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은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인지. 10개의 칼부터 나오나요? 뭔가 바보타로는 2026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꺼낸 카드가 10개의 칼입니다. 10개의 칼을 꺼냈어요. 10개의 칼. 상처가 있는 분인데 에이스 원즈입니다. 그렇군요. 뭐 그럴 수 있죠. 7개의 동전이 있고요. 훌의 역방향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언더라인 볼게요. 언더라인은 9개의 컵이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자, 일단은 뭐 카드를 더 따라가 봐야지 알겠지만 쉽지 않은 분인 것 같긴 합니다. 페이지 컵이 역방향까지 됐어요. 이분의 카드들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끈 카드는 포션입니다. 경고라는 의미잖아요. 여러분이 이분을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카드는 이분은 사랑을 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크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의 새로운 인연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뭐 여러분도 그냥 이분을 알아가 보려고 했는데 별거 없었다라고 해서 그냥 끝낼 수도 있죠. 하지만 느낌적으로는 저는 여러분이 이분에게 빠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안 빠지시게 여러분들께서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좀 그래요. 나에게 신호가 오지 않거나 이런 경우라면은 그냥 애시당초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죠. 그런데 이게 새로운 인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관련이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카드들은 이분은 사랑을 안 할 거다라는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이 좀 많이 빠지실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왜냐면 이게 12번째 집이라서 그래요. 아무튼 독특한 매력이 있는 분인데 지금 나와 있는 카드는 이분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뭐 볼 것도 없이 뭐 첫 번째 카드가 상처 카드예요.
이 상처는 곧 끝날 겁니다. 그런데 좀 세게 받았나 봐요. 과거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크게 상처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배신을 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카드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챈들러가 있고 이 여성분은 지금 칼을 숨기고 있죠. 이제 찌르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꺼낸 건 나는 그 누구도 끌리지 않는다예요. 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과 관련돼서 하지 않을 것이다예요. 자, 그런데 옆에 일단 7개의 동전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답니다. 막연하게. 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고 나는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게 되는 것은 상처를 준 사람을 못 잊어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가 A, 혹은 그냥 어떤 누군가가 혹은 내가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을 막연하게 기다린다. 이 뭐가 됐든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다리는 행동이 뭔가를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누군가를 새로 만나고 싶다라고 할 때 소개팅도 나가보고 뭐도 나가보고 이번에도 기대해보고 그랬는데 잘 안 되면은 그 다음에도 나가보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 역시도 기다리는 행동이죠. 나에게 정말 올바른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뭔가 적극적이잖아요. 근데 이 에너지는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노크해주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인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풀 카드의 역방향입니다. 자, 풀은요, 무엇인가를 다 털고 새롭게 시작을 한다라는 의미인데, 지금 얘가 뒤집어져서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시작과 관련되어 있는 카드가 얘도 있죠. 얘도 시작인데 안 하겠다. 얘도 시작인데 안 하겠다. 하지만 이 풀의 가장 큰 의미는 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상처를 받았잖아요. 일명 내가 당했다 카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신중하다입니다. 실수하지 않고 뭔가 확실하게 이것이다라고 할 때까지는 나는 절대로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에너지예요. 그리고 언더라인은 9개의 컵입니다. 자, 이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요. 상당히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낚시를 다닌다든지 혹은 겨울이다 보니까 스키장 이제 오픈했잖아요. 스키를 막 타러 다닌다든지 자신의 삶을 즐기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9번 카드잖아요. 9번은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을 배제하는 거예요. 즐거워야 되잖아요. 내가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친구들끼리 여행을 가잖아요. 근데 나는 오사카 갈래. 나는 도쿄 갈래. 애들끼리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나는 방콕을 가고 싶은데 그 누구도 방콕을 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번 여행 안 갈게가 되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내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재밌게 놀자고 하는 에너지가 아니라 내가 방콕을 가서 즐기고 싶은 게 우선인 거지. 그런데 친구들이 간다? 그럼 난 조인하겠어. 라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나의 즐거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베이스가 되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고 그 모든 상처를 내가 보상받기 위해서 나에게만 집중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일단은 기다리고 있는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 진짜 나에게 다가올 진정한 사랑을 기다리는 것인지, 아니면 이 상처를 준 사람을 여전히 못 잊고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서렌더가 나왔죠.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건요, 이 상처가 나에게 준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이 하루에 1g씩 없어져요. 그런데 이 상처가 총 700g인 거죠. 그러면은 1g씩 없어지니까 700일이 필요하잖아요. 약 2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픔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그런데 이제 아픔이 빠져나간 동안 본인은 너무 힘들고 한심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스키장 가는 겁니다. 혼자서 가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고 내가 재미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분이 누군가를 사랑할까요?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분은 새로운 인연 리딩에 나왔어요.
여러분과의 리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분을 좋아하실 확률이 높다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이분은요, 그 어떤 누구에게도 마음을 줄 생각이 지금 없어요. 그냥 친절은 할 겁니다. 하지만 줄 생각이 없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마음이 지금 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사랑을 할 준비가 안 된 분이에요. 자, 이분과 어떻게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카드를 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어떻게 될까요? 왜 이분이 여러분과의 리딩에 나온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한 장 열게요. Manifesting the One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일단 이건 여러분에게 드리는 카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카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깔아보긴 할 텐데 아주 조만간에 여러분들의 진짜 사랑이 도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분을 좋아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분에게 반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생각이 가장 많이 들고,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에게 곁을 안 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짝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요, 이렇게 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노력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밑에 카드를 계속 따라갔잖아요. 이분이 계속 여러분에게 뭔가 곁을 안 주거든요. 특히나 이제 킹컵이 뒤집어졌다는 말은 거의 그냥 사랑을 그냥 접겠다라는 말인데, 그 밑에 매지션이 나왔어요. 밑에 데스 역방향이 있네요. 일단은요, 여러분, 이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매니페스팅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현실화하다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노력을 좀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리딩을 들어오신다면은 어떤 누군가가 뿅 나타나서 나를 이쁘게 사랑해주고 나는 그 사랑을 따라가고 뭐 이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이분하고 무엇인가가 될 거예요. 현실화가 될 겁니다.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의 사람이 될 겁니다. 얘가 휙하고 튀어나왔어요. What do you need to release 카드가 나옵니다. 일단은 무엇을 놔줘야 돼? 라고 하는 카드거든요. 지금 이 리딩에서 이분이 놔줘야 될 거는 아주 명확하죠. 지금 여기 카드가 나왔는데, 이분이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했고, 이 과거가 어떤 느낌의 과거냐면 흑역사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상처로 남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누군가를 만나서 새롭게 털고 가야 되는데, 그 사랑에서 받았던 상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분은 자신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호마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분의 벽인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놔줘야지 무엇인가가 될 텐데,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이분의 벽을 허물게 해주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분이 여러분을 보고요, 어떤 마음을 먹을지를 좀 보겠습니다. 과연 이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렇군요. 자, 피닉스 카드가 나와요. 그렇군요. 자, 일단 가겠습니다, 여러분. 피닉스. 자, 마스크가 나옵니다. 그래요, 마스크. 자, 한 장만 더 열어볼게요. 한 장만. 트윈 플레임이 있군요. 그래요. 자, 참고적으로 여러분 2026년도요. 새로운 2년 리딩을 할 때마다 과거의 사람이 돌아온다라는 카드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안 그렇게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밑에 여러분들의 카드를 좀 열어볼게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다. 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액션이 있고요. 자, 마스크가 같이 나옵니다. 지금 이게 색깔만 다른데 같은 카드거든요. 자, 두 분 다 같은 자리에 마스크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각자의 마스크를 쓰고 서로를 속인다라는 말인 거죠. 자, 밑에 하나 더 열어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가 나오네요.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요, 여러분이 이분의 과거의 분이고요. 즉, 여러분이 이 그림에서
칼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상대편이라는 분에게 상처를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분은 여러분과의 다시 일어나는 불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건데요. 두려워한다 반, 원한다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기다리고 있다 카드가 나왔죠. 자, 여러분을 트윈 플레임이라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이분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간에 카드가 나온 대로 읽어야 되니까요. 여러분이 새로운 분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처를 준 사람 때문에 그 어떤 사랑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여러분을 흑역사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인데 도 불구하고 피닉스를 꺼냈다는 말은 이분도 여러분에게 무엇인가가 아직 남아있고, 심지어 이쪽에서 트윈 플레임을 꺼냈어요. 여러분은요, 이분을 파라다이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파라다이스는 뭐냐? 이분하고 있으면 내가 모든 걸 가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은요, 이분과 함께 있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쪽에 가까운 것이고요. 이분은 여러분과 함께 무엇인가 사랑을 해나가는 부분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신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상당히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요, 지금 이분을 여러분의 사람으로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분에게 요 상태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은 하트를 질질 끌고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쇠고랑이래. 쇠사슬이 이렇게 묶여서 아주 슬픈 표정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은요, 이분의 사랑에 묶여 있는 상태지만 한편으로는 이분의 쇠사슬 같은 사랑이 너무나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을 떠났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너랑 더 이상 못하겠어, 나는 너의 사랑이 너무 부담스러워, 너의 큰 사랑이 너무 부담스러워, 든 뭐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미안한데 나 그냥 떠날게 라고 말하고 떠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런데 두 분 다 마스크를 꺼냈잖아요. 여러분도 이분에게 갖고 있는 어떤 미안함, 그리고 이분 역시도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어떤 분노, 뭐가 됐든 그것들을 표출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내가 너 때문에 슬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지만 이 마스크가 그것도 의미를 하죠. 난 여전히 널 사랑하고 있어. 그것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 6장의 카드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은 이분을 되찾아오고 싶은 것이고요. 이분도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트윈 플레임이 나왔죠. 트윈 플레임은 이 사랑을 놓치고 싶진 않지만 이 사랑을 계속 가져간다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쪽에서 재회를 꺼냈어요. 지금 뭘 놔줘야 되겠냐 라고 꺼냈잖아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받은 상처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걸 놔줘야 되나 봐요. 그래야지 뭔가가 되겠죠. 이게 제네럴이기 때문에 바꿔서 나온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그냥 이분의 사랑이 너무 부담돼서인지 뭔지 몰라도 떠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나 카드가 나옵니다. 아닐걸? 이라는 카드가 나오고요. 옙 카드가 나옵니다. 자, 두 개는 반대가 되는 말이죠. 이 나라는 건요, 노라는 의미입니다. 옙은 옙 이라는 의미죠. yes라는 의미예요. 날 여전히 좋아하고 있을까? 네, 아니. 왜냐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날 좋아하고 있을까? 옙. 그런 의미입니다. 모순이라는 의미인 거죠. 이 두 장의 카드는. 뭔가 명상을 하고 깊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요, 가셨으면 해요. 지금 현재 스코어로는 여러분이 분홍색 카드잖아요. 여러분이 이분을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분은 지금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것마저도 네 지만 결론적으로는 예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네, 이제 알겠네, 이게 마스크였네요 여러분. 그죠? 눈을 감고 있었던 것도 이해가 되네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자, 마지막 카드 열고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카드 You Did It 카드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했다 카드가 나와요. 염소가 승리를 해서 지금 산에 올라가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해냈다라는 의미죠.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요, 죄송합니다, 지금 저는 카드에 나온 대로 읽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뭐 바람을 폈다 이런 카드는 단 한 장도 안 나왔어요. 다만 여러분에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나는 이 사랑을 끝내고 유학을 갈 거야. 뭐 그런 것도 가능하죠. 여러분이 유학을 가서 지금 한 2년 정도 외국에 살고 있는데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하고 다시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어떻게 나를 떠나서 유학을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분이. 자, 그럴 때 여러분이 지금 이분의 마음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염소가 아주 열심히 해서 올라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결론적으로는 이분의 마음을 다시 되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만났을 때 이분이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은 나 뭐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데 있잖아, 나 너에 대한 마음이 없다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건 역시도 마스크라는 거죠. 모순이라는 말입니다. 모순.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의 마음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길 것 같은데, 거기서 여러분이 깊게 생각을 하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1, 2월 동안에 이제 여러분이 이분하고 뭔가를 다시 하게 됨과 동시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무엇인가가 좀 발전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토마토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2026년 1월, 2월 두 달간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 두 번째, 타자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의 첫 번째 새로운 인연 리딩입니다. 먼저 이분이 어떤 캐릭터이신지를 좀 보고 갈게요. 이 카드는 타로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외부에서 이분을 바라볼 때 어떤 분으로 보는지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카드를 열어볼게요. 아주 귀엽게 웃고 계시네요. 주근깨도 있어요. 웃으시는데 입을 벌리진 않아요. 이 카드 안에서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이빨이 보이게 웃고 있는 그림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진 않은 거 보니까 지그시 미소를 지어주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냥 미소를 보내주는 그런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볼 때 이분을 이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평판이 좋으신 분일 것 같습니다. 그죠? 주근깨가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다소 개구장이적인 그런 면모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면 보도록 할게요. 전혀 반대되는 그런 그림이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요 두 개는 거의 반대되는 느낌이지 않나요? 이게 화내는 얼굴은 아니고 뭔가 새로운 것을 보거나 느낄 때 좀 충격을 많이 받으시는 분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표정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침착하려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내면의 요동이 좀 심한 분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계속 따라가 봅시다. 이분은 어떤 분인지요. 열어보겠습니다. 제미나이 카드가 나옵니다. 아하, 그렇군요. 쌍둥이 자리 카드입니다. 자, 제미나이. 요즘에 한참 이제 중요한 단어가 됐죠. 제미나이. 쌍둥이 자리가요, 말 그대로 12별자리에서 가장 이제 똑똑하고요, 다방면의 재능을 가진 캐릭터로 가장 유명한 게 제미나이입니다. 그리고 제미나이가 네이털 차트의 세 번째 집 에너지거든요. 근데 세 번째 집이 갖고 있는 키워드가 지식입니다. 지식. 그렇기 때문에 그 구글의 AI의 이름이 제미나이예요. 일단 이분은 제미나이다, 쌍둥이 자리다 가능하고요. 그런데 뭐 상승궁이 제미나이일 수 있죠. 상당히 개구쟁이처럼 웃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분이 만약에 제미나이의 성향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만약에 다른 별자리인데 제미나이의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다방면으로 좀 뛰어나고 지식적으로도, 그러니까 습득하는 게 되게 빨라요. 그래서 천재가 가장 많은 별자리가 쌍둥이 자리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쌍둥이 자리라고 하면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쌍둥이이기 때문에 두 얼굴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하는데, 우리가 보통 두 얼굴이라는 단어를 딱 듣게 되면은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자리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극아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대인관계하는 걸 두려워하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얼굴을 가진 쌍둥이 자리 분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대인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모임을 가든 어떤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그 사람과 가장 잘 맞춰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게 가장 쉽게 바뀔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이 제미나이예요. 그래서 어떤 술자리를 가든 이 정도의 술자리 분위기에선 내가 이런 캐릭터가 돼야겠다, 이 정도의 술자리에선 내가 조금 더 활발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어떤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에게 잘 맞춰주는 것, 이런 것 역시도 상당히 잘하시는 분들이 쌍둥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기발하고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뭔가 호기심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뭔가 지긋하게 뭔가를 하는 걸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좀 없지 않아 있죠. 하지만 상당히 매력적인 캐릭터를 갖고 계신 분들이 바로 쌍둥이 자리고, 또 쌍둥이 자리는 일단은 같이 있으면 재밌습니다. 대인관계를 잘하면 상당히 재밌는 거죠. 자, 캐릭터를 조금씩 더 카드를 열면서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요 두 가지도 쌍둥이 자리의 모습일 수 있죠.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딱 봤을 때 놀란 거죠. 너무 멋져, 이렇게 놀랐는데 알고 봤더니 쌍둥이 자리의 그 두 얼굴로 이렇게 난 아무렇지도 않아, 너란 캐릭터의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실질적으로는 마음 안에서 이렇게 놀랐다라는 것도 가능하겠죠. 열어보겠습니다. 크리에이티비티 카드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 역시도 제미나이의 특징이죠. 상당히 창의적인 분들이에요. 뭔가 이렇게 평범한 걸 안 좋아해요. 자,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고스트가 있네요. 아하, 그렇군요. 얘는 또 뭐죠? 고스트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분은 유령을 두려워한다, 가능하죠. 고스트가 나왔으니까. 혹은 알고 봤더니 유령이다, 도 가능해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좀 나쁘게 보면 이게 또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쌍둥이 자리 분들에 대한 또 여러 가지 편견이 생길 수 있는데, 창의적이고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어떤 순간이 돼서 재밌는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이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고스트는 말 그대로 잠수입니다. 잠수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죠. 창의적이긴 하지만 어떤 순간이 되면 이분은 잠수를 탄다, 나를 찾지 말아라 라는 그런 캐릭터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봅시다. 자, 9개 칼부터 나와요. 9개 칼. 스타가 있네요. 오늘 상대편들은 왜 하나같이 이렇죠? 그래요. 스타 역방향, 퀸 펜타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좀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자, 하나 더 열어보겠습니다. 엠페러가 있네요. 그래요. 그렇군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요, 9개의 펜타클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 두 에너지가 거의 비슷한 에너지인데 얘는 지금 뒤집어져서 나오네요. 밑에 5개의 펜타클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분은 여러분의 새로운 인연으로 온 거예요. 1월, 2월 2달간. 그죠? 1월, 2월에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 건데 지금 이분이 왜 여러분하고 사귀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요, 뭔가 사람을 사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요, 이 고스트가요, 어떤 누군가가 이분을 고스팅한 것 같습니다. 고스팅이란 말은 이분을 두고 잠수를 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멘붕이 온 겁니다. 고스팅이 됐다라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그 사귀었던 사람이랑 이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별을 당하신 분이에요, 지금 이분이. 그리고 지금 상당히 큰 멘붕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거죠. 자, 그런데 흐르고 있는 카드의 맥락으로 볼 때 이분이 가장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무엇인가를 책임지는 것, 미래를 설계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 정말 재능이 없어요.
재밌는 거 잘하고 뭔가 똑똑해서 새로운 거 빨리 받아들이고 뭔가 유행에 민감하다든지 재밌는 걸 잘 찾아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어떤 누군가와의 긴 미래를 보거나 그것을 설계하는 부분들에서는 이분이 다소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껴지긴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성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퀸 동전은 일단 염소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천의 자리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게 천의 자리 카드긴 하거든요. 아무튼 동전의 여왕은요, 안정적인 무엇인가예요. 그러니까 통장의 여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장에는 100만 원이 있으면 오늘 2만 원, 3만 원 이렇게 꺼내 쓰다 보면 이제 빵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과소비하지도 않고 재정을 정확하게 해나가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인데 지금 옆에 엠페러까지 나왔어요. 솔직히 이 두 사람이요, 이게 여왕이고 이게 황제죠. 그러니까 이쪽 분이 조금 더 나이가 많은데 만약에 이 황제가 이분의 캐릭터로 볼 때는 지금 이분이 돼야 되는 건 뭐냐면 황제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렇게 두 사람이 부부죠. 아직까지도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염소 자리, 천의 자리로 예측되는 이 사람이 지금 이분의 마음 안에 있는 거고요. 그 사람 때문에 아직까지 정리도 안 됐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이분을 고스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없어져 버려서 이분이 지금 멘붕이 온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그 안에서 이분이 느끼는 건, 내가 너무 이 사람한테 무책임했구나. 이렇게 통장의 여왕이었던 계획성 있게 살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 나는 너무 재밌는 것만 했어. 내가 원하는 즐거운 것만 찾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무책임하다라고 느꼈든 혹은 나와 함께 미래를 가는 것이 힘들었다고 느꼈든 그래서 나를 떠난 거야. 나를 고스팅했어. 자,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찾아오려면 나는 무엇인가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돼야 돼. 나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야 라고 판단되어진 건데요. 지금 이분에게요, 없는 게 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느낌적으로는. 왜냐하면 지금 요 밑에 5개 동전도 있었고요. 페이지 코인도 있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진 않은데 동전의 여왕이 이분을 좀 먹여 살렸다? 뭐 이분의 경제적인 부분에 많은 기여를 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지금 9개 동전이 뒤집어졌다는 말은요, 지금 내가 가진 게 이렇게 없는데 난 너무 재미만을 쫓아왔어. 이렇게 불안정적인 나의 경제 상황을 못 견디고 너가 나를 고스팅했지. 그러면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이잖아. 그래서 너를 찾아와야지 내가 너를 통장같이 쓸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엠페러는 이젠 내가 바뀌어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책임지고 나가고 내가 내 돈을 제대로 벌고 안정적인 생활로 들어가고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제미나이인 쌍둥이 자리분을 그렇게 무책임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지금 나와 있는 카드의 흐름은 그런 거예요. 계속 동전들이 뒤집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분이 이렇게 나왔는지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하고 어떻게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살짝 예측해 보건데요. 여러분이 이분과 사귀셨던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이게 여러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이 이분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는데 재미만을 쫓아 살았던 이 경제력이 없는 이분을 여러분이 도저히 참지 못해서 떠났는데 지금 이분이 정신 차리고 여러분을 찾아오는 것이다.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자, 카드를 열어봅시다. 자, 두 분 어떻게 될지요. Let go of the past가 나옵니다. 아하. 새로운 사랑이 더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만들어라. 그것을 허락하라라는 의미인데요. 자, 여러 가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뭔가 let go of the past를 해야 되는 게 맞죠. 뭔가 과거를 털어야지 새로운 인연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이분이랑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볼 때는 이분은 이제 새롭게 경제력을 찾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겠죠. 그리고 과거에 나에게 잘해줬던 이 사람을 잊어야지, 그걸 이제 놔줘야지 여러분과 뭔가 새로운 게 되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고스트가 나왔다라는 말은 이분이 과거의 사람이라고 볼 때 이분을 지금 고스팅한 거예요.
지금 잠수를 타버렸단 말이죠. 그 잠수 타버린 사람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놔두고 가야 두 분이 잘 된다.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게 여러분이라고 볼 때는 여러분이 당연히 이분을 떠났던, 고스팅을 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카드의 흐름으로 볼 땐 경제력인데, 그 경제력을 만약에 하겠다, 나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뭐 찾아오기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과거를 놔주지 않고 네가 뭐 바뀌겠니? 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거라면 이 관계가 잘 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놔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가 됐든 지금 이게 새로운 인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카드가 나왔다라는 말은, 보통 이제 새로운 인연이라고 할 때 데이트가 진행되고 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이분이 만약에 나타나게 됐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분을 그냥 알아가는 상황일 것 같고, 이분이 여러분을 이제 마음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과거를 정리하는 그 시간 안에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두 분이 뭔가가 된다는 건지 뭐 3월이나 4월쯤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뭐가 됐든 과거를 놔주는 게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해요. 근데 느낌적으로는 왠지 여러분이 과거의 분일 것만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긴 듭니다. 만약에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이 고스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생각한 건 뭐냐면, 아, 내가 잣됐다라는 거죠. 아, 내가 너무 여러분을 등한시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날 떠났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얼른 찾아와야지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자, Step out of your comfort zone 카드가 나옵니다. 자, 노르스노드인데요.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네요, 카드가. 자, 노르스노드는 뭐냐면 일단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우스노드는 반대잖아요. 가만히 그냥 편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어떤 관계를 할 때 늘 해왔던 것이 사우스노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재밌으면 사귀는 것이고, 그냥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라는 게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노르스노드로 무엇인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목표지향적이고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말인 거죠. 그리고 일단은 노르스노드와 사우스노드가 나온다라는 의미는 두 분이 이번 생에 연결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빚을 갚아준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인연이라는 말이죠. 지금 꺼낼 카드가 좀 중요한데요. 두 분의 마음의 상태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느낌적으로는 이분이 뭔가 큰 결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결정이 아니고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게 집안의 가장의 카드입니다. 이게 솔직히 아버지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책임지고 가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는 지금 이분이 없었던 게 책임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얘가 휙 하고 튀어나왔는데 제외 카드가 나온 걸 보면은 여러분이 이분이 도저히 철이 안 들어서 도망가신 분 같습니다. 여러분이 얘 언제쯤 철들까라고 해서 여러분이 고스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여러분하고 재회를 바라는 것 같네요. 이게 재회 카드입니다. 그래서 열어봅시다. 여러분이 이분을 잘라냈다, 도끼로. 그러니까 이분이 잘려져 나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분노도 포함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무능력하다지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라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거기다가 나 솔직히 상처 받았거든. 솔직히요, 여러분. 요렇게까지 카드가 나오는데 제외 카드가 나오면 안 되죠. 그죠? 어떻게 보면 내가 상처받은 사람인데 그래도 여러분을 놓칠 수 없으니까, 솔직히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카드거든요. 그리고 지금 너무나 마음이 복잡해요, 이분이. 그러니까 상처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분이 든 생각은 뭐냐면, 내가 모든 걸 다 처리해야 돼,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든 거죠. 쌍둥이 자리가 철들기 힘듭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쌍둥이 자리 여러분. 떨어지네요. 트윈 플레임이 나옵니다. 자, 참고적으로 여러분, 뭐 꼭 그럴 이유는 없는데, 시간이 되신다면 요 앞에 토마토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 카드가 이렇게 같이 나와서요. 아무튼 여러분은
이 사람을 트윈플레임으로 생각합니다. 그 말인즉슨 두 분은 과거에 한번 사귀었던 분이고요. 지금 난 아무런 사람이 없는데요. 나는 새로운 인연이 나타날 걸로 생각하고 들어왔는데요 라고 하면 이건 여러분의 리딩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아이템을 골라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은 과거에 여러분이 정말 알뜰살뜰하게 챙겨주던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지멋대로 살아서 여러분이 도망가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트윈플레임이 나왔다는 말은 여러분이 이 분을 문제점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분은 여러분을 다시 되찾아오고 싶은 것이고요. 사랑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분홍색 카드는 여러분의 카드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일단 화도 나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고스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 때 어떻게 이렇게 잠수를 탈 수 있어? 어떻게 핸드폰 기종 변경한다고 했잖아. 어떻게 번호까지 바꿀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카톡 연결 안 할 수 있어? 핸드폰 번호 안 알려줄 수 있어? 이건 아니지 않아? 라고 한 거죠. 집도 이사 갈 수, 어떻게 집을 이사를 갈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는 뭐 이런 거겠죠. 아무튼, 등에 비수를 맞았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제외 카드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이분하고 뭔가 다시 잘 되길 바라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아니야. 나를 위해서라도 이 사람은 만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좀 단호하게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카드 같은 겁니다. 피닉스.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색깔만 다른 같은 카드예요. 결론적으로 두 분 다, 재회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이분을요,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카드는 여러분 쪽에서 꺼냈어요. 이분은 여러분한테 잘려져 나간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에게 분노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이 생각한 건 뭐냐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날 떠났구나라고 판단한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은 안 바뀐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금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아무튼 제가 금연을 시작했답니다. 어떤 몸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 금연을 왜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몸이 아프니까 하게 됩니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뭔가 정신이 차려지면 하게 됩니다. 자, 메시지 카드를 좀 열어봅시다. 아무튼요, 이 카드도 뭔 것 같냐면 두 분 다 재회를 바라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든 할 것 같고요. 그럴 때 여러분이 과거를 놔줘야겠죠. 과거에 안 좋았던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어쨌든 연결은 다시 안 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이 있다면 한번 믿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가라고 합니다. 고. 어디를 가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랍니다. 고. 순.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고하는데 오는 건데 컴이죠, 얘는. 근데 아무튼 이분 입장에서 고라고 합시다. 근데 그 고가 곧 갈 거다, 여러분에게.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해줘야 될 게 얘겠죠. Let go of the past가 될 것 같네요. 자, 천사의 조언을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천사는 어떤 조언을 해줄까요? 계속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 보내줘라. 그러면 이게 그런 건가? 여러분이 이분을 받지 말라는 말인가? 그 말인가요? 그러면은 새로운 인연이 될 수가 없잖아요. 뭐든 간에 좀 마음에서 놔줘야 되는 부분이 있나 봐요. 결론적으로 얘가 이 카드잖아요. 똑같은 카드잖아요, 레꼬가. 뭘 놔줘야 된다라는 말인지는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언 카드 한 장 열게요. 여러분 자신을 받아들여라.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를 받아들여라 라고 합니다. 이게 좀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요, 이분의 단점 이런 걸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쪽에서 X를 꺼냈고 비수를 맞았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고스팅을 한 것 같거든요. 지금 느낌적으로는 전화번호 바꾸고 이번에 그 삼성에서 그
트리플 그 접는 폰 나온다고 여러분이 그 핸드폰 바꾸고 번호도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러분하고 연락이 끊겼는데,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하고 두 번 다시 연락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요렇게 카드가 나온 거라면 여러분이 이분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의지로 이분을 끄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받아들이라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 사람이 그냥 마음에 없고 떠나, 하긴 그것도 그렇긴 한데, 경제력이 또 어느 정도 중요하죠, 사랑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마음이 이렇게 가는데 막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썩 긍정적인 건 아니죠. 그만큼 이분이 쌍둥이 자리에 캐릭터를 갖고 있는 거라면, 재밌고 창의적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 같이 있으면 그게 여러분에게도 행복을 주는 거면은 그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숫자 8이 나옵니다. 8일 뒤 혹은 8주 뒤인데,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모든 게 잘 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지금 이 리딩이 뭘 말해주는 거냐면, 두 분이, 여러분이 기종 변경을 하고 고스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역시도 이 관계에서 필요했던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든 간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스팅을 했겠죠. 그냥 막연하게 그냥 갑자기 연락 끊어야겠다 이런 건 아니고, 여러분도 어떤 뭔가가 있으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과거는 다 놔주고 한번 기회를 줘봐라, 뭐 이렇게 카드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문제지만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2달 봅시다. 보고 나서 뭐 또 3, 4월 또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이게 타자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2026년 1월, 2월 2달간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 세 번째, 기린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캐릭터 카드를 꺼낼 텐데요. 요건 이제 타로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시면 되고, 지금 꺼낼 카드는 이제 외부에서 주변 사람들이 이분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는지를 보는 카드거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는 카드인데요. 다소 좀 무서운 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막 수염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다소 남성적인 분이다. 그런데 일단 입을 다물고 있어요. 이게 화를 내는 그 얼굴에서도 보면은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일단 말은 아끼는데, 다만 좀 주변에서 다가오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막는 듯한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좀 대인관계가 그렇게 썩 원만한 분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그저 가까이 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분, 약간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자, 내면을 볼게요, 내면. 내면만 좋으면 되죠. 먹죠. 내면은 좀 이상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똑같은 분이에요. 왜냐면 수염이 똑같이 나 있잖아요. 그리고 코 모양도 똑같아요. 그런데 내면으로 오면은 눈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나와 있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얼굴은 눈이 정면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정면을 응시하면서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 라는 건데, 이건 다소 당황한 표정이죠. 그죠? 그리고 뭔가 두려워서 눈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입도 이렇게 벌리고 있죠.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분이 다소 좀 뭐라고 할까요? 소극적이고 누군가가 자신에게 말 걸고 이런 부분들을 겁내하는 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겉으로는 좀 약해 보이기 싫으니까 괜히 그냥 왜 좀 센 척하는 분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캐릭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이런 분들이 좀 약간 재밌죠? 재밌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뭐 이건 재미로 꺼낸 거니까 그냥 그렇게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카드를 열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누군가가 이제 안녕하세요, 우리 차라도 한 잔 마실래요? 라고 할 때 이분이 짓는 표정은 이건데, 내면에서 이런다는 거죠. 어떡하지?
나랑 차를 마시자고?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 장씩 가볼게요. 자, 먼저 어떤 카드가 나올까요? Third House 카드가 나옵니다. 자, 네이털 차트에서 세 번째 집을 의미하는 카드고요. 세 번째 집은 감정이 배제되어 있는 집입니다. 이게 뭐 극티다 뭐 이렇게까지 말할 것까지는 아닌데, 지식적인 것, 그리고 생각적인 것, 이치적인 것,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세 번째 집이에요. 그리고 무엇인가 정확한 언어와 단어와 그런 것들이 전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나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어라는 개념보다는 너와 나와의 앞으로의 사업은 이렇게 될 거니까 이 계약서에 사인해 라는 느낌에 가까운 에너지예요.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가 바로 이 세 번째 집이고요. 그리고 다소 좀 뭐라고 할까요? 정확한 것을 좀 원하는 그런 느낌의 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만약에 세 번째 집에 강한 에너지를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뭔가 이렇게 애매하게 가거나 앞뒤 말이 다르거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지금 그러고 있죠. 지금 앞뒤가 다르잖아요. 앞은 상당히 근엄한 척하고 있는데 나한테 왜 다가와? 이런데 어떡하지? 다가왔어. 이러고 있는 거면은, 아무튼 좀 일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아주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거나 상당히 똑똑하신 분이거나 똑똑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세 번째 집의 키워드는 똑똑함이에요. 그리고 별자리로 볼 때는 쌍둥이 자리이실 수 있습니다. 쌍둥이 자리가 세 번째 집의 별자리입니다.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컴포트 카드가 나와요. 그렇군요. 그래요. 편안함 카드가 있어요. 자, 그리고 미스테리 카드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분은 뭔가 우리 그냥 흔히 말해서 다이나믹이라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소 좀 딱딱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컴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좀 불편한 관계 이런 거는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미스테리가 있잖아요. 일단 얘를 열면서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타로를 한번 밑에 깔아볼게요. 엠페러가 나와요. 엠페러. 그렇군요. 엠페러, 데스의 역방향이 있어요. 그렇군요. 자, 4개의 컵의 역방향입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자, 체리엇이 있군요. 그래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5개 동전이 역방향이 됐어요. 자, 이분이요, 저는 어떤 캐릭터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말로 설명을 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명확한 분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고 2 더하기 2는 4가 돼야 되는데 본인은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전달을 할 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다소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전달된 게 나는 이렇다라고 전달이 된 건데, 전달 받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런 의도로 말한 거 아니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애매하게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사랑에 좀 서툰 분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권위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무섭다. 보통 이제 같은 남자들이 볼 때도 저 친구는 조금 가까이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그리고 좀 셀 것 같아. 뭐 힘이 세든 성깔이 세든 뭘 하든 약간 그런 느낌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이분이 갖고 있는 것은 분홍색 핑크빛 컬러의 컴포트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상당히 매스큘런하게 자라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매스큘런이라 함은 근육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남성적으로 커오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핑크빛 카드를 꺼낸 거 보면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여리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걸 진짜로 본인의 성격으로 볼 때는 밖에서는 이렇게 보여질 때는 다소 무섭지만 왜 나한테 말 걸어? 그러지 마. 무서워. 라고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자, 미스테리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요 두 장을 왜 꺼낸 거냐면 이분이 어떤 성격인지를 알고 싶어서 꺼낸 건데 지금 여기 해가 비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림자가 이쪽으로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맞거든요. 그리고 얘는 틀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그림자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분의 마음 상태는 이분도 정확하게 내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표현은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리숙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 보통 이런 뭐 매스킬런하고 이런 사람들이면은 저 사람은 정말 사랑도 카리스마 있게 하는 것 같아 라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소 헛똑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히 지식도 뛰어나고 일적으로는 카리스마 넘치고 정말 똑부러지게 하고 봤을 때 배우신 분들 있잖아요. 흔히 말해서 진짜 공부 좀 열심히 잘 하셔서 지식이 좀 뛰어나신 분, 그런 분일 수도 있겠는데 사랑 쪽에서는 좀 헛똑똑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처음으로 꺼낸 카드, 처음 카드를 가장 중요하게 보잖아요. 저는 엠페러를 꺼냈습니다. 엠페러는요, 권위적이다 예요. 그냥 1부터 10까지 권위적이다. 아버지 카드. 그리고 회사로 볼 때도 사장 아닙니다. 회장님 카드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똑똑하신데 권위적이고 이런 표정 짓고 다니고 매스킬런하고 그런 느낌인데 데스의 역방향이에요. 자, 일단 데스의 역방향은 이분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겁을 내는 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뭔가 좀 바꿔야겠다, 내 성격을 바꿔야겠다라고 하는데 고집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고집이라기보다는 뭔가를 하는 거에 두려운 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카리스마 넘치고 일을 추진할 때도 막 엄청나게 잘할 것 같고 뭐 그렇지만 겁이 많으신 분 같아요. 제가 느껴지기엔 그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와 이별이 된 거면 아직까지 그 이별에 조금 묶여있는 듯한 느낌이다 가능해요. 그런데 이건 그렇게 볼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얘가 제가 뭔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데스의 역방향이라. 데스의 역방향. 일단 정갈자리 카드긴 한데 7개 컵의 역방향이네요. 2개 컵의 역방향이네요. 아하, 그렇군요. 자, 이분이요, 어떤 누군가와 이별을 했는데 이별을 하고요, 그 사랑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일 열심히 하면 돼. 나도 일 열심히 하는데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 안 돼. 그건 네가 생각할 때 열심히 하는 거고 성공하는 열심히는 따로 있어.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성공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인생 그렇지 않아. 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사랑에 대해서는 이분이 물음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별이 됐잖아요. 이별이 되고 나서 이분에게서 사랑은 무엇일까라고 상당히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사랑의 모양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양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면 이런 게 사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전의 경험으로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은 본인의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판단되고 바꿔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 사랑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4개 컵의 역방향이 나왔습니다. 자, 4개 컵의 역방향은 이게 이제 여러분을 만나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무엇인가를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본인이 갖고 있었던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본인의 포맷이 있는데 그것들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여러분이 나타나는데 여러분에게 관심이 가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마음이 가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자신의 생각하는 사람과 다름은 어쩌지? 라고 하고 있는 그런 듯한 느낌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왜 미스테리가 나왔냐면요. 이분이요, 실제로 자신이 원하는 사랑이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겁니다. 뭔가 사랑이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포맷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게 100% 맞다라고 이분이 말할 수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뭐 성공을 하는 것, 밖에서 그 외부적으로 뭐 사람과 뭐 대인관계를 하는 것, 사업을 해나가는 것, 이런 거는 정말 잘하시는 분 같은데 사랑 헛똑똑입니다. 헛똑똑.
자, 체리엇이 났죠. 이분이요, 돌진을 할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 정도의 캐릭터를 가지신 분이라면 전략이라는 게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체리엇을 꺼냈다는 말은 어떻게든 여러분하고 잘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가보는 거예요.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할 수 있는 거는 매스큘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느낌입니다. 아주 질주할 것 같기는 해요. 혹은 여러분이 개자리다. 솔직히 그럴 확률이 조금 있긴 있네요. 자, 그러다 언더라인을 봤는데 요게 나왔죠. 저는 이분이 현재 돈이 없다. 이게 지금 나의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 라는 의미의 카드잖아요. 그런데 제 느낌적으로는 그게 아니고, 내가 안 그랬거든. 그러니까 나는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중요했던 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포맷의 사랑도 있었는데, 여러분이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내가 관심이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의 사랑의 포맷을 여러분이란 사람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여러분이란 사람이 계속 눈에 들어오니까 내가 막 달려가게 됐어. 내가 흔히 말해 정줄을 놓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카드가 나온 거. 그렇죠. 이게 지금요, 제가 느껴지기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카드가 나온 거예요. 지금 엄청 바쁘다 카드가 나왔죠. 이게 바쁘다가 일 때문에 바쁜 게 아니라 막 머릿속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약간 좀 귀여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막 있는 척하고 뭐 사랑 많이 해봤고 뭐 경험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다만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좀 큰 사람이다. 아, 이 사람 좀 큰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될지 들어가 봅시다. 저도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마음도 또 중요하니까 가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미스테리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마음을 여러분이 파악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도대체 뭐지라는 거죠. 리얼 필링 카드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머리끄댕이를 잡는다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탐험해보는 가치가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예요. 솔직히 이 리얼 필링이라는 게 이 그림 자체는 상당히 좀 야하게 그려놓은 거잖아요. 근데 뭐 이게 뭐 두 분이 어떤 성적인 관계나 그런 쪽으로 끌린다 이런 걸 말한다기보다는 이 사람인 것 같아라는 마음이 그냥 막연하게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 카드가 왜 나온 것 같냐면, 지금 이분이요 4개의 컵에서 체리엇으로 바뀌어요. 이게 아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나는 사랑 같은 거는 크게 생각이 없었고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라는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이 훅 들어와서 이분이 지금 정줄을 놓은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뭐라도 해야겠는데 라는 그런 느낌 쪽에 가까워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이란 사람이 나타나서 나의 시간과 공을 들여서 가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이분이 열심히 하실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의 에너지라고 본다면, 여러분이 이제 이분의 머리끄댕이를 이렇게 잡는다는 거죠. 이 사람 좀 매력 있네. 그리고 이분이 외형적으로 글쎄요, 제 느낌적으로는 엠페러도 있고 이 얼굴도 그렇고 다소 남성적인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걸 보시는 남성분이라면은 이 여성분이 좀 약간 대장부 같은 느낌의 상당히 좀 터프한 그런 매력을 가진 그런 여성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확 끌린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분이요, 분홍색 컴포트를 꺼냈잖아요. 평화예요, 평화. 아주 조용하게 편하게 있는 걸 원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뭔가 부정적인 것들을 다 놔줘야 될 때이다 라고 합니다. 풀문인 스콜피오 카드인데요. 풀문 스콜피오는 스콜피오의 반대편 별자리죠. 황소자리 때 뜹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026년 5월 2일 날 뜰 거기 때문에 이거는 1월 2일을 보는 리딩이라서
시기적으로는 관계는 없는데 뭔가 부정적인 면을 다 내보내줘야 될 때이다라고 볼 때는요. 이게 저는 이분의 카드인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이게 왜냐면 지금 여기에 이게 데스 카드가 정갈자리 카드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정적인 것들을 다 내보내줘야 되는데 지금 못 내보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요 두 장의 카드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랑에 대해서 이분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치는데 좀 약간 아마추어적으로 요동이 치는 거죠. 누가 봐도 상당히 사랑 많이 해봤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게 허술하게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좀 갖고 있는 안 좋은 점이 있다면 다 놔줘야 될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분을 보고 좀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다 놔줘라. 나쁜 사람 아니다. 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긴 듭니다. 이제부터 꺼낼 카드가 좀 중요한데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열어볼게요. 일단은 뭐 리얼 필링이 나왔으니까 뭐 크게 뭐 걱정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팜트리 나왔습니다. 팜트리. 미러가 있고요. 그렇군요. 미러가 있어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Not enough가 나옵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분이 소극적이네. 소심했네. 약간 겉으로는 센 척하면서 상당히 소심했나봐요. 이런 분이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매력있죠. 데이트가 나옵니다. 데이트. 여러분 이분하고 데이트를 하고 어센딩이 있고 마지막에 Not Today가 나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이렇게 6장이 두 분의 감정의 흐름입니다. 자, 일단은요, 이분은 여러분을 보면요, 자리를 잡을 수 있겠구나.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볼 때 제가 표현을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여러분을 보면은 이게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부정적인 것들을 다 놔주고 이 사람과 사랑을 하면은 내가 안정적인 나의 심리 상태를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쪽에 가까워요. 어떤 누군가와 데이트도 하겠죠, 이분이. 그런데 만나서 어떤 사람과 관계를 가질 때마다 느껴지는 게 사랑은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나랑 안 맞지? 라는 그런 느낌이 듦과 동시에 뭔가 불안함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느낌을 받나 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을 보면은 자신이 보이는 부분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습에서 사랑에 대한 상처든 혹은 여러 가지 비슷한 면이든 그런 부분들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투영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 미러가요, 과거의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 나오는 거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카드를 볼 때 여러분이 과거의 사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도 이분과 좀 비슷한 면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느낌으로도 보여지긴 합니다. 자, 그런데 나리너프를 꺼냈죠. 이분은 여러분에게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이 좀 시큰둥할 건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뭘 더 해야 돼? 나 되게 성공했고 나 되게 잘 나가고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분에게 Not Today를 꺼냈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 Not Today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이 이분의 어떤 일방적인 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나 너 너무 좋아해. 오늘도 만나고 싶어. 오늘도 만날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귀를 막고요. 지금 전화기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은 이분과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분을 데이트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이분을 알아가 보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푹 빠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확 들어오잖아요. 지금 이분이 확 들어오는 게 지금 여기 전화기로 소리 지르는 게 뭐냐면 이 체리엇입니다. 나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막 지금 차 타고 가고 있어. 이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전화기를 안 듣고 있다는 이 말인 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도 이분을 보면 뭔가 느껴지는 게 남다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있으면 즐겁고 재밌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분이 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사회적으로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지식도 뛰어나고 하다 보니까
같이 있으면은 즐거우신 것 같아요. 즐겁다라는 의미의 카드인데, 이게 또 뭘 갖고 있는 거냐면 뭔가 한 가지를 뛰어넘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이 다 좋은데 지금 여러분이 나투데이를 꺼내고 어센딩을 꺼냈다면 이분 진짜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사랑에선 주도권입니다. 우리 보통 더 좋아하는 쪽이 좀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데이트를 꺼냈는데 이분은 팜트리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팜트리라는 게 뿌리를 내린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은 이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이쪽인데 여러분은 그냥 알아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월, 2월의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3, 4월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알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에 들면은 계속 가면 되고 아니면은 그냥 끝이 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쉽게 끝을 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끝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상당히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게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분이 자신은 잘하려고 하는데 약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잖아는 것 같아요. 약간 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그만해. 스탑 카드가 나옵니다. 좀 애지간히해. 좀 천천히 와. 뭐 이런 느낌인가요? 스탑. 3개월. 만약에 요걸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요. 이 상태로 3개월을 가다가 멈춰진다. 가능하고요. 혹은 좀 천천히 가자. 너무 훅 들어오지 마. 스탑해, 거기서. 그래서 좀 가만히 있어. 그런데 이제 3개월쯤 지나면, 그러니까 1, 2월 리딩이잖아요. 그러니까 3월이 지났을 때 이제 봄이 지나고 나서는 뭔가 확연한 변화가 있다. 또 가능하겠죠. 천사의 조언을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몇 개월 동 안에 라는 카드인데 지금 여기 3개월이 나왔으니까 이건 이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 느낌적으로는요. 죄송하지만 이 관계가 그렇게 길게 가진 않나 봐요. 근데 몇 달 동안 여러분이 썸을 타는 리딩인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금 이 카드도 나오고 이 카드도 나오는 걸 보니까. 그런데 이분 여러분 꽤나 좋아할 것 같은데. 사랑 별로 관심 없었고 안 해도 크게 상관없었는데 괜히 나타나서 가슴에 불을 질렀는데 여러분이 뭐야 너무 훅 들어오잖아 라고 해서 여러분이 약간 피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한번 보자고 했는데 한 주 건너뛰어서 보면 안 돼요 라던가 여러분이 약간 그런 느낌. 이렇게 나옵니다. 가십 딤스 유어 글로우 카드가 나옵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가십이 요 카드가 그렇네. 지금 여기 보면 펭귄이 여러분 전화기를 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도 이분이 전화기를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안 좋은 소문들이 있는데 그 소문은 말 그대로 가십이란 말이에요. 가십은 말 그대로 나쁜 소문이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을 우울하게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이분이 여러분이랑 이렇게 알아가다가 여러분이 이분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되거나 안 좋은 평판을 듣게 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소 조금 색안경을 끼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이분이 뭔가 애매하게 하잖아요. 지금 성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행동들이 여러분이 이분을 바라볼 때 약간 색안경을 끼게 만들거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뭐 스탑 나와 있고 3개월 나와 있고 몇 달 동안에도 나와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지금 뭔가 길게 이어진다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한번 썸을 타다가 중지될 것 같아요. 이게 다시 뭐 나중에 몇 달 더 지나서 뭐 올해 2026년 뭐 말쯤에 또 다시 뭐 재회가 일어나서 뭐가 되든 말든 그건 나중에 문제고 일단은 한 번은 다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요것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거나 그런 건데 그게 사실일 수도 있는데요. 뭐든 간에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된 상황이 아니라면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조심해 주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카드 열겠습니다. 숫자 10입니다. 자, 일단은 저는 1월, 2월 카드를 꺼낸 거죠. 근데 지금이 12월이기는 해요. 지금 여기는 12주 뒤 혹은 12일 뒤인데 12일 뒤라면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1월 12일쯤이 될 거고요. 지금 여기에 12주가 있잖아요. 12주가 4, 3, 12 3개월입니다. 그래서 이 3개월이 여러분에게 뭔가 중요한 것 같아요. 3개월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봐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죠. 뭔가 3개월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이것도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기린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준비해본 2026년 시작을 알리는 새로운 인연 리딩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 주 일찍 갖고 왔거든요. 원래 이게 다음 주에 업로드가 돼야 되는데 스케줄 때문에 한 주 일찍 갖고 왔어요. 자,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올 것이고 멤버십 가입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러비였습니다. 바이. Stop.